SK온이 혼자 떠하는 테네시 공장, 여기가 문제인데 블루오벌 시티라는 포드의 전기차 캠퍼스 안에 덩그러니 남아있잖아요. 네, 합작이 깨졌으니까 이제 엄연히 남남이긴 하죠. 어떻게 보면 남의 땅에 새들어 사는 거지만 유연성이 생겼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최근 AI 때문에 폭발적인 ESS를 생산할 수도 있고요. 포드만 보고 있는 것보다 활용도를 다변화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안녕하세요, 원충이입니다. 회계는 기업의 언어라고 하죠. 재무제표의 숫자로 현상을 들여다봅니다. 더 베스트 뷰. 오늘은 SK이노베이션과 핵심 자회사인 SK온의 현황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최근 SK이노베이션의 2025년 4분기 실적 발표를 보고 놀라신 분들이 많으실 건데요. 세전이익이 조 단위 마이너스가 났으니까. 하지만 회사 측은 오히려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입장인데요. 엇갈린 시그널 속에 어떤 계산이 숨어 있는 걸까요? SR본부의 고진영 기자와 함께 이 숫자들의 진짜 의미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SR본부 고진영입니다. 지난달 말이었죠. SK이노베이션이 2025년 실적을 발표했는데 숫자가 좀 놀라웠어요. 이제 4분기에만 세전이익 쪽에서 무려 4조 4천억 원의 적자가 났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숫자만 보면 큰일 난 게 아닌가 싶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금 유출은 없고요. 회계장부상 손상차손을 반영한 겁니다. 쉽게 말해 자산 가치가 예전만 못하다고 인정하고 장부 가격을 미리 깎아버린 거죠. 이번 4분기에만 무려 4조 2천억 원을 떨었습니다. 4조 원 넘는 돈이 한순간에 비용으로 날아갔다는 건데 이게 대부분 배터리 사업, 그러니까 SK온 쪽에서 발생한 거죠? 네, 4조 2천억 원 중 26억 달러, 하나로 3조 7천억 원이 바로 블루오벌 SK가 쪼개지면서 발생한 비용입니다. SK온과 미국 포드사의 합장 법인인데요. 이번에 포드 지분 50%에 대해서 유상 감자를 하는 방식으로 JV를 해체하기로 했습니다. 관계를 청산하고 자산을 나누기로 결정하면서 자산 가치 하락분을 대거 반영한 거죠. 소위 말하는 빅베스, 그러니까 묵은 때를 한 번에 벗겨내는 대청소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포드와의 결별이 결국 숫자로 현실화된 셈이네요. 결국 서로 이제 남남이다 선언하고 이제 자산 정리를 한 건데 구체적으로 양사가 공장을 어떻게 나누기로 했는지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공장을 3개나 짓고 있지 않나요? 네, 원래 블루오벌이 미국 켄터키주에 2개, 테네시주에 1개, 이렇게 총 3개의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었거든요. 이번에 결별 도장을 찍으면서 포드는 켄터키에 있는 1, 2공장을 가져가기로 했고요. SK온은 테네시 공장 하나를 가져오는 걸로 합의를 봤죠. 그런데 애초에 켄터키 공장을 NCM 배터리 생산시설로 계획하고 장부가를 계상했었거든요. 하지만 포드가 이제 이 공장을 ESS용으로 쓰기로 했기 때문에 자산 활용 계획이 달라지면서 손상차손이 생긴 거예요. 3개 중에 2개를 포드가 가져간다. 언뜻 보면 SK온이 손해보는 장사 같은데 켄터키 공장은 이미 거의 다 지은 상태 아니었나요? 켄터키 1공장은 작년 8월부터 초기 양산에 들어갔을 정도로 설비가 갖춰진 자산입니다. 반면 SK온이 가져온 테네시 공장은 아직 한창 건설 중이고 상업 가동 시점도 원래 계획보다 미뤄져서 2028년으로 연기됐고요. 완성 자산은 넘겨주고 돈이 계속 투입돼야 되는 미완성 자산을 떠안은 셈이죠. 그럼 SK온은 왜 이런 선택을 한 거죠? 이제 당장 돈을 벌 수 있는 다 지은 공장을 넘겨준 거잖아요. 이게 바로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전략적 이혼인데요. 포드 입장에선 요즘 전기차 시장이 보조금이 없어지면서 많이 주춤하잖아요. 반대로 ESS 시장은 엄청 커지고 있고요. 애초 합작법인을 만들 땐 배터리 수급이 힘들 줄 알았는데 상황이 달라진 거죠. JV가 그대로 유지됐다면 포드는 당장 필요도 없는 배터리 생산 라인에 자본을 쏟아야 했는데 그 의무에서 벗어난 겁니다. SK온도 당장 배터리 생산을 늘릴 필요가 없죠. 지금 가동률도 안 나오고 있으니까요. 차라리 완성된 공장을 넘기면서 빚도 같이 넘기는 게 낫다는 계산이 선 거예요. 포드가 켄터키 공장 부채까지 전부 인수하기로 했거든요. 빚을 넘긴다. 그게 포인트군요. 그래서 블루오벌 해산으로 재무구조가 개선될 거라고 한 것 같은데요. 지금 발표된 게 2025년 4분기 말 기준 장부잖아요. 이때까지는 켄터키 공장이 여전히 SK온 장부에 내 거로 잡혀 있어요. 블루오벌이 SK온의 종속회사로 분류돼 있거든요. 그런데 유상감자 대가로 현금을 주는 대신 켄터키 공장을 넘긴 겁니다. 부채도 함께요. 감자가 3월만 이뤄지니까 올해 1분기 재무제표에 반영되겠죠. 5조 4천억 정도의 차입금이 줄어들 거라고 하네요.
빚이 그렇게 많이 사라지면 1년에 나가는 이자만 한 수천억이 줄겠네요. 네, 3천억 정도 이자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자산가치 4조 원이나 미리 깎아놨으니까 앞으로 매년 비용으로 잡아야 할 감가상각비 같은 것도 확 줄어들겠네요. 고정비가 훨씬 더 가벼워지고 흑자 전환하기도 한결 좀 수월해지겠는데요. 맞아요. 하지만 물론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SK온이 자체적인 현금 창출력이 좋아져서 빚을 갚은 게 아니라 자산을 줄여서 나온 결과라는 건데요. 전체적으로 배터리 사업에 대해선 축소 지향적인 구조 조정을 하고 있는 거죠. SK이노베이션이 2024년부터 SK 트레이딩 인터내셔널, SK 엔텀 같은 자회사를 떼어줘서 SK온에 붙여주고 있잖아요. 작년엔 핵심 캐시카우였던 SK 엠무브도 SK온과 합병시켰고요. 당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이라고 했었는데요. 이 리밸런싱은 결국 배터리 사업을 줄이고 ESS를 늘리는 방향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테네시 공장 얘기를 다시 해보죠. SK온이 혼자 떠하는 테네시 공장 여기가 문제인데 사실 이 공장 땅 주인이 포드라면서요. 블루오벌 시티라는 포드의 전기차 캠퍼스 안에 덩그러니 남아있는 거잖아요. 합작이 깨졌으니까 이제 엄연히 남남이긴 하죠. 원래 부지를 포드가 현지 정부에서 임차하고 다시 블루오벌이 전차에서 사용 중이었는데요. 합작 법인이 깨진 이후에도 아마 계속 임차료를 내고 쓰게 될 겁니다. 모기업인 SK 배터리 아메리카가 환경오염 같은 공장 부지 피해 배상 의무에 대해서 이행 보증을 제공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남의 땅에 새들어 사는 거지만 위헌성이 생겼다고도 볼 수 있겠죠. 하긴 합작 법인일 때는 켄터키도 테네시도 무조건 포드차 안에 들어가는 배터리만 만들어야 됐잖아요. 그런데 폭스바겐이나 닛산이든 이제 영양급 고객사를 확보할 수 있겠네요, 이제부터는. 그렇죠. ESS를 생산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AI 때문에 ESS 수요가 폭발적이잖아요.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테네시 공장을 활용해서 북미 ESS 생산 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고요. 포드만 보고 있는 것보다 고객이나 활용들을 더 다변화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고 보면 이제 블루오버만 정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중국 후이저우 배터리 법인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는 중국 배터리 업체 이브에너지와 합작했던 곳인데 여기도 청산하지 않습니까? 네, SK온이 원래 지분 49%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걸 이브 측에 넘기고요. 대신 이브에너지가 가진 SK온에 중국 장수성 합작법인 지분 30%를 받기로 했습니다. 지분 수합 방식인데 결국 관계 정리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배터리 사업을 재정비하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봐야겠죠. 자, 오늘 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정리를 좀 해보죠. 일단 당장 눈앞에 찍힌 건 수조 원의 적자지만 어떻게 보면 앞으로 닥칠 악재를 2025년 정부에 몰아서 한 번에 털어버리겠다는 의지 같은데요. 군사일과 빚을 동시에 도려낸 거. 하지만 중요한 건 본업 경쟁력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재무지표가 좋아진 건 일종의 다이어트 효과일 뿐이거든요. 블루오벌 해체의 리스크는 포드가 전량 구매해주기로 했던 캡티브 마켓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하지만 독자 운영은 곧 기회가 될 수도 있죠. 테네시 공장이 완공돼서 앞으로 새로운 고객사 물량을 얼마나 채워놓는지, 급성장하는 ESS 시장에서 얼마나 파이를 가져올 수 있을지, 이게 SK온의 기초체력을 증명하는 시험대가 될 겁니다. 그리고 사실 SK이노베이션 전체가 이제 SK온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사활을 걸고 있잖아요. 이번에 배당도 안 한다고 못 박았죠? 네, 2025년 SK이노베이션의 결산 배당은 0원입니다. 서건기 재무본부장이 지금은 재무구조 개선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가 우선이라고 분명히 했거든요. 알짜 자회사인 SK엠무브를 SK온에 안겨준 것도 결국 SK온을 위해서고요. SK이노베이션 주주들 입장에서는 이제 배당까지 포기하면 SK온 살리기에 동참한 건데 이게 헛되지 않으려면 결과가 나와야겠죠? 포드와의 이혼이 과연 SK온에게 자유를 가져다 줄지 아니면 혹독한 홀로서기가 될지는 앞으로의 성적표가 말해줄 겁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겠다는 SK의 과감한 승부수, 시장은 어떻게 화답할지 지켜보겠습니다. 고 기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